이번에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회귀분석, 즉 중회귀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회귀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독립변수가 2개 이상 피계로 확장된 그런 경우이고, 모형은 다음 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1, A2, AP 등과 같은 AI들은 데이터로부터 추정해야 하는 회귀 개수입니다. 단순 회귀 모형에서와 같이 개수를 추정하기에 앞서 산점도를 생성하여 종속변수하고 독립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고, 종속변수와 선형관계가 아닌 독립변수는 변수 변환 등을 통하여 관계를 조정하거나 또는 곡선 모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곡선 모형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또 곡선 모형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 해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수식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함수식을 찾기는 찾았는데 함수식이 너무 복잡해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형식만 추정해서, 다시 말해서 이 식과 같은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런 선형식만 추정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수 추정은 앞에서와 같이 최소제곱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중회귀 분석을 해서 함수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변수가 2개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는 전체 데이터에서 분석에 필요한 스코어 변수하고 MS 그리고 FS 변수만 가져다가 복사해 놓은 것입니다. 회귀 분석에 앞서서 이 변수들에 대한, 다시 말해서 스코어 변수가 종속 변수이고 MS와 FS 변수가 지금 독립 변수인데요. 이 종속 변수와 MS, FS 등과 같은 독립 변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점도를 생성해서 이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가 직선 관계에 있는지 곡선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탐색해 보아야 하는데요. 산점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고 삽입 메뉴에서 분산형 차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코어 변수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스코어 변수를 X축에, 그리고 MS나 FS 변수를 Y축에 표현한 산점도이거든요. 축을 바꾸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종속 변수를 보통 우리는 Y축에 표현하고 독립변수를 X축에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이제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을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점들이 MS이고 그리고 스코어하고 관계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점을 먼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이 법례 항목 계열에서 MS를 먼저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계열 값을 X에는 MS가 지금 B열이니까요. B로 바꾸어주고 그 다음에 계열 Y 값을 A로 바꿔주면 되겠죠. A로 이렇게 바꿔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MS 변수에 대해서는 이쪽이 이제 MS, 이쪽이 스코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FS 변수에 대해서는 FS가 Y축, 스코어가 X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축을 데이터 선택하고 FS를 법례 항목 계열에서 선택한 다음에 편집 버튼을 누르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C열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계열 Y 값을 A열에 있는 데이터.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파란색 점으로 나타나 있는 점들은 MS, 그 다음에 주황색 점으로 나타나 있는 점들은 FS를 나타나게 되고 차트 제목도 이렇게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하고 FS가 있고 그 다음에 스코어가 있죠. 변수, 산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산점도를 만들어 놓고 MS 변수하고 이 스코어 변수하고 이 관계를 직선으로 볼 수 있는지, 또 FS 변수하고 스코어 변수 관계를 직선 관계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축 제목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축 제목에서요. 이 부분을 스코어 이렇게 입력을 해놓게 되면 이쪽 X축에는 MSFS, Y축에는 스코어 변수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산점도를 보고 MS와 스코어 관계도 직선으로 보고 FS하고 스코어 관계도 직선으로 볼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찾으면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분석을 선택하고 통계 데이터 분석 창에서 회귀 분석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Y축 입력 범위에는 A열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X축 입력 범위에는 B열하고 C열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출력 범위를 지정하고요. 출력 범위는 뭐 여기 E3 정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회귀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표나 두 번째 표에 있는 내용도 물론 이해하면 좋겠지만 단순화하기 위해서 세 번째 표에 있는 이 개수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수 부분을 살펴보면 X1, 다시 말해서 MS죠. MS에 해당되는 기울기 개수는 0.32 정도. 그 다음에 X2, FS죠. FS에 해당되는 기울기는 4.48 정도로 계산되어진 것을 알 수 있고, 절편은 38.5 정도로 계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 다시 말해서 MS하고 FS를 독립변수로 이용하고 스코어 변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했을 때 적합된 회귀식이 y는 여기 보면 0.32 x1, x1이 MS입니다. 4.48 x2, x2는 FS죠. 그리고 절편 38.50과 같은 이런 회귀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고, 이 개수들을 살펴보면 X1, 즉 MS인 전공 능력에 대한 개수는 0.3이죠. 그리고 X2, 외국어 점수에 대한 개수는 4.48로 외국어 능력에 대한 개수가 전공 능력에 대한 개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전공 능력이 1단위 증가하면 y값, 즉 y가 만족도 점수죠. 전공 능력이 1단위 증가하면 만족도 점수는 0.32만큼 증가하는데, 외국어 능력, 다시 말해서 X2가 1단위 증가하면 만족도 점수가 4.48배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전공 능력에 비해서 외국어 능력이 만족도 점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X1이 예를 들면 10이고 X2가 15일 때 Y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독립변수가 3개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예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가 이제 산점도를 생성하고 종속변수하고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는 이 시트는 전체 데이터에서 제가 스코어 변수, MS, FS, PS 변수 이 4개의 변수만 가져다가 복사해 둔 것입니다. 여기에서 MS 변수는 전공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변수이고, FS는 외국어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이죠. 그리고 PS는 대인관계에 관련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이 3개의 변수가 스코어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코어 변수가 종속 변수, MS, FS, PS 이 3개의 변수는 독립 변수입니다. 이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산점도를 만들 수 있겠죠. 이 산점도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 바꾸어 놨죠. 이 파란색으로 나타난 점들이 MS에 관련된 거, 주황색이 FS, 그 다음에 이 회색 계열의 점들이 PS에
PS를 나타내는 그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점도를 보고 MS하고 스코어도 직선으로, FS하고 스코어도 직선으로, 또 PS하고 스코어도 직선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찾으면 되는 것이죠. 직선의 방정식은 회귀 분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분석을 선택하고 통계 데이터 분석 창에서 회귀 분석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Y축 입력 범위는 A열에 있는 데이터, X축에 있는 입력 범위는 이 B열, C열, D열에 있는 데이터, 세 개의 변수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출력 범위를 적당한 곳으로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회귀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세 번째 표에 있는 이 개수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하죠. X1, 즉 MS에 해당되는 개수가 0.2, X2, FS에 해당되는 개수가 3.27, PS, 즉 X3, PS에 해당되는 개수가 1.29로 이렇게 계산되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절편은 2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우리가 이제 하나 추정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Y, 즉 스코어, 스코어 변수는 0.21 X1 전공, 3.28 X2 외국어, 그리고 1.29 X3 대인관계, 그리고 절편은 29.92 이런 회귀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X2, 즉 외국어 능력에 대한 개수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는 의미는 외국어 능력이 만족도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X1이 예를 들면 10이고 X2가 5이고 X3가 15인 경우 Y 값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수들을 보면 이 세 개의 변수 중에 어떤 변수가 가장 Y에 영향을 많이 주는 중요한 변수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기법인 상관분석과 그리고 변수들 사이의 구체적인 함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엑셀에서 차트를 생성하는 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